오케이, 안녕하세요, 김용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승 차량을 타기 위해 나왔습니다. 시승할 차량은 F900 XR 모델입니다. Suck me in smoke, breathe me in and let me go. Filling the lungs inside you, and the blackened eyes make my way into your mind. Just to know what you knew, restless every time we start locking eyes. Lost control. Oh, it's paradise with honesty, but I'm in the dead of the night. Let darkness take control. 이번에 새로 나온 F900 XR 모델입니다. 배기량 895cc고요. 최대 마력은 8000rpm에서 105마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850은 제가 한 번도 안 타봐갖고 뭐 말씀을 못 드리겠고, F800R을 제가 잠깐 탔었습니다. 그때 F800R이 제 기억에는 7800rpm인가 아무튼 그 구간에서 90마력 정도 되는 출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차이는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이가 없는 이제 엔진의 고동감과 그래 엔진의 토크 분배 역시 BM답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프론트 브레이크는 제동 능력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리어 브레이크도 제가 한번 써봤는데, 연한 리터급 레플레카나 네이키드 휠베이스가 짧은 차량들 있잖아요. 그런 차량들에 비하면은 휠베이스가 길어서 그런지 그나마 좀 잘 듣는 편이에요. 제가 전에 F800R 타면서 굉장히 실망했던 부분이 있어요.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일정 RPM에서 굉장히 불쾌한 진동이 올라와요. F800R도 그게 굉장히 심했었고요. 제 기억에는 지금 현재 이 F900 XR도 그 잔진동이 너무 심하게 올라와요. 이거를 말로 표현하자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손바닥을 누가 막 톡톡톡톡 이게 치는 느낌이에요. 이기통이라서 진동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그 느낌이랑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이기통만의 특유한 그 진폭이 아니고 굉장히 짜잘한 진동이 손끝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근데 F900 XR로 넘어오면서 이게 희한하게 우측으로 진동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좌측이 아니고 우측으로 굉장히 그 진동이 굉장히 심하게 올라와요. 좌측은 또 괜찮아요. 좌측은 크게 진동이 올라오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우측은 진동이 꽤 심하게 올라와요. 그게 어느 구간이냐면은 4000rpm에서 6000rpm까지 그 잔진동이 계속 올라와요. 이런 바이크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RPM 세팅을 보시면은 8500rpm까지 쓸 수 있다고 계기판에 나와 있죠. 8500까지 쓸 수 있는 RPM인데 실사용 구간이 솔직히 4000에서 6000rpm 사이일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바이크를 타신 분들이 그 구간에서 이 잔진동이 올라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6000rpm을 넘어가서 쭉 가속할 때는 그 느낌은 그래도 역시 2기통만의 토크감을 그래도 갖고 있는 바이크구나 라는 느낌을 새삼스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BM의 2기통만의 또한 매력은 컨트롤하기 쉽다 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바이크란 자체가 굉장히 컨트롤하기가 편해요. 클러치가 브레이킹 능력하며 또한 가속 능력하며 굉장히 컨트롤하기 편한 바이크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XL도 이게 뭐 확 열어도 그렇게 막 리터급 레플레카처럼 막 치고 나가는 그런 출력은 없어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초보자분들이나 입문자분들이 타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서스펜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프론트는 현재 굉장히 긴 형태의 텔레스코픽 도립식 서스펜션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스펜션의 질감은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요 정도의 서스펜션이라면은 신나게 바이크 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바이크가 정말로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거든요. 물론 다 좋아요. 형상, 이 디스플레이 하면 와우. 핸들 높이도 정말로 좋았대요. 너무 안성맞춤이고 핸들과 시트 사이의 넓이도 굉장히 안성맞춤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발을 내리면은 여기 스텝에 딱 걸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시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스텝에 딱 걸려요. 그렇다고 앞으로 내리면은 굉장히 어정쩡한 자세가 되거든요. 뒤로 내리면은 더 이상하고. 그러니까 딱 편하게 우리가 바이크 타다 딱 다리를 내리면은 이 스텝에 딱 걸리거든요. 종아리가. 저는 이게 너무 불편해요. 내릴 때마다 계속 스텝에 걸리니까 이게 진짜 불편합니다. 제가 다른 멀티퍼퍼즈를 타보질 못해갖고 다른 멀티퍼퍼즈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포지션 위치가 너무 이 발과 이 핸들과 너무 기역자 형태로 너무 직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거리 주행하면은 편하게 다가올 수 있겠죠. 하지만 실생활 영역에서는 이게 편한 건가? 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F900으로 넘어오면서 바이크가 선회하는 기울기에 맞춰서 라이트 각도를 좀 틀어주는 그런 엄청 최첨단 전자장비가 들어갑니다. 이 전자장비 같은 경우에는 K1600 시리즈에서부터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엔트리급 모델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보편화가 될 거라는 것을 약간 암시하는 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자, 이제 그럼 F900XR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TFT 디스플레이 계기판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시인성이 좋은 계기판을 처음 봤습니다. 시인성이 너무 좋아하고 아날로그 저리 가라요. 고속으로 가니까 그래도 이 바이크가 멀티퍼퍼즈의 바이크라는 것을 제 몸으로 좀 전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어로다이나믹이 굉장히 완벽한 설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 신체 모든 바람을 다 받고 있거든요. 지금 배도 받고 있고 가슴도 받고 있고 얼굴도 받고 있고 이마도 받고 있고 팔도 받고 있고 어깨도 받고 있고, 이 윈딩 스크린의 성능은 거의 제로 영역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구간에서 지금 주행풍을 다 맞고 가고 있습니다. 힘드네요. 이게 버티고 가니까. 바람 너무 많이 분다. 이렇게 가야겠다. 힘들어 이제.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가야겠다. 여러분들 계기판 잘 보이시죠? 우선은 F900XR의 가장 큰 특징인 엔진이겠죠? 병렬 2기통 부등간격 방식의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은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수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6500rpm에서 8000rpm 이 구간에 이제 최대 토크와 최대 마력이 나온다는 것은 이 3000에서 6000 사이 이 rpm이 어떻게 보면 실사용 영역이란 말이죠. 이 영역에서 딱 적절한 토크와 마력을 뿜어내 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탔을 때 이 차량의 가장 큰 만족도는 아무래도 좀 컨트롤하기 쉬운 엔진 형식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제 초보자 라이더분들이나 아니면 입문자 라이더분들이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을 못 느끼실 겁니다. 휠베이스가 저에게 전해주는 그 느낌 자체는 재밌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휠베이스가 길어지면 어떤 효과를 갖고 올 수 있죠? 아무래도 캐스터 효과에 의한 직진 안정성이 좀 증가되는 경우가 있죠. 캐스터 효과는 제가 차후에 또 한번 영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휠베이스가 길면은 직진 안정성이 우수해진다. 휠베이스가 짧으면은 이제 코너링 빠른 선회가 가능하겠죠. 휠베이스가 짧은 만큼 그런 부분에서는 짧은 휠베이스가 조금 더 이점이 많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1520mm인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요즘 리터급 래플레카들이 1400대를 유지하는 휠베이스를 갖고 있는데도 이 차량은 1500대의 휠베이스를 갖고 있단 말이죠. 생각보다 긴 휠베이스를 갖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휠베이스의 수치만 보면은 좀 투어러 계열의 휠베이스를 갖고 있다
라고 좀 판단이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차량을 고속으로 달리든 저속으로 달리든 코너링을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정도의 긴 휠베이스를 갖고 있음에도 굉장히 경쾌스러운 느낌을 많이 받아요. 물론 휠베이스가 짧은 차량에 비해 반박자가 좀 느리게 코너에서 좀 누워주는 경향이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런 차량을 타고 뭐 200km에서 코너를 빠르게 선회하고 뭐 테크니컬 코너를 이렇게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요 정도면은 이 차량이 아주 적절한 세팅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두 가지의 특별한 전자장비, 이 브레이크 시스템에 한층 더 강화를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 전자장비는 다이나믹 엔진 브레이크 시스템 MSR과 DBC라고 하고 다이나믹 브레이크 시스템, 요 두 가지가 지금 이 엄청난 브레이크 시스템에 한층 더 레벨업을 시켜주는 그런 요소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전자장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크를 타다 보면은 브레이크를 잡아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엔진 브레이크를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코너를 진입하기 전 이제 시프트 다운을 합니다. 빵빵빵 그러면은 슬리퍼 클러치가 없는 모델은 순간적으로 리어 쪽에 락이 걸리면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슬리퍼 클러치가 있는 모델은 어떻게 됐습니까? 클러치 자체의 기계적인 부분에서 슬립을 의도적으로 일으켜줘서 리어 바퀴에 락이 걸리는 현상을 최대한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거는 기계적인 부분인 겁니다. 아무리 슬리퍼 클러치가 있다고 한다 한들 시프트 다운을 하고 아니면 엔진 브레이크를 과격하게 쓰게 되면은 신체가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하죠.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기계가 만약에 개입을 해서 조금 더 완화를 시켜준다고 하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주 좋을 것 같죠. 그 시스템이 바로 MSR이라고 해갖고 엔진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슬리퍼 클러치에 의한 다운시프팅을 이뤄낼 때 이 슬리퍼 클러치라 해도 이 변속 충격이라는 부분이 우리 신체적인 부분으로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변속 충격을 우리 신체가 앞으로 이게 쏠리는 부분을 최소한 감소시켜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안전하게 라이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DBC라고 해갖고 다이나믹 브레이크 컨트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너를 선회하는 도중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이크가 서려고 하죠. 바이크가 서려고 하는 힘을 좀 억제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뱅킹 각도에 따라서 브레이크를 잡는 압력 시스템과 이 바이크가 계산을 한다고 해요. 브레이크 압력을 우리가 잡는 것보다 좀 현저히 덜 잡게 바이크가 서려는 힘을 억제시켜주는 전자장비라고 합니다. MSR과 DBS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실사용 영역에서 굉장히 안정감을 받을 수 있는 착한 전자장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뒤에 지금 차가 안 오고 있어요. 여기서 뭐 브레이크를 살짝 잡으면은 바이크가 설려지 않고 그대로 선회를 하려고 합니다. 브레이크업을 제가 굉장히 많이 줬는데도 말이죠, 여기서 코너로 들어갈 때 브레이크를 잡아도 바이크는 서려고 하는데 기울기는 잃지를 않아요. 정말로 이게 엄청나게 고급적인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서 엔진 브레이크를 땅땅 쳤어요. 몸이 이게 땅땅 쳐버리게 되면 빵 하고 몸이 앞으로 튀어나오죠. 제 아론도 그래요, 심지어. 그런데도 이 바이크는 몸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지 않아요. 지금 저속이고 안전하니까 시프트 다운을 해볼게요. 땅땅 안 튀어나가죠. 지금 제 몸이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전혀 제 몸으로 이 변속 충격이 다가오지 않아요. 이 바이크가 속도는 줄여주는데 제 몸이 앞으로 기울여지지 않게끔 이런 변속 충격을 리어로 전해주지 않았고 보다 안전한 라이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시스트적인 성향이 있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이크 자체의 주행 느낌은 아무래도 이제 바이크의 휠베이스도 길고 지향하는 목표가 투어러 계열이기 때문에 스포츠적인 부분에서 좀 마이너스 요인이 좀 많은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바이크 자체가 안 누워주려고 하는 건 없습니다. 바이크 자체가 좀 누워주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엔진을 다룰 수 있는 영역대도 굉장히 광범위해갖고
우리 초보자 라이더분들이나 아니면 입문자 라이더분들이나 아니면 숙련자 라이더분들이나 누구든지 이 바이크를 타면은 굉장히 재밌고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우측 백미러 굉장히 많이 떨려요. 이런 부분이 왜 단점으로 다가오냐 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잔진동이 왜 단점으로 다가오냐면은 잔진동이 올라오는 4000에서 6000 사이 RPM에서 딱 30분만 타보세요. 그럼 손바닥이 아려옵니다. 지금 손바닥에 갑자기 혈액순환이 확 되듯이, 우리 어릴 때 그거 뭐야, 번개 맞는다고 막 손목에다 이게 힘 꽉 주고 막 손가락 끝에 막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 피 안 통하게 하는 거. 그럼 팍 놓으면 피가 확 통하면서 뭐 짜릿한 느낌 받는 거 아시죠? 어릴 때 많이들 하시죠? 지금 그 느낌을 방금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땡기면은 그 4000에서 6000 RPM으로 또 올라가면은 다시 피가 안 통하는 약간 그런 느낌을 또 받아요. 요게 저에게는 좀 많은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편하다는 느낌보다는 스트레스로 좀 다가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이크를 다 타고 시승기를 다 찍었습니다. 엔진의 질감은 너무나도 좋아요. 브레이크 시스템도 좋고 좋습니다. 하지만 요런 이제 완성도적인 부분, 이제 잡소리가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퀵시프트가 뭔가 제대로 작동한다든가 요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직 BM이 너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요런 부분에서는 요런 부분에서 좀 잘 만드는 건 일본 바이크들이 좀 잘 만들죠. 좀 완성도 있게 좀 잘 만드는 편이죠. 하지만 이제 걔네들은 업데이트가 좀 많이 늦죠. ESA라든가 요런 시스템이 유럽 바이크에 비해서 좀 늦게 적용이 되는 편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또 아쉽게 다가오고 좀 상부상조하는 것 같아요. 요런 부분이 아쉬우면 저게 좀 좋고 저런 부분이 좋으면은 요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고,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크가 유럽 차량들이 좀 잘 맞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일제 바이크가 좀 잘 맞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잉!